서학개미들 난리 났다. 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과연 무슨 소식들이 나왔었길래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일까? 역시 모든 것은 트럼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제 중국과 무역협정 관련해가지고 서명을 했다. 이어서 인도와 조만간에 큰 합의가 있을 것. 또한 유럽 같은 경우도 무역협상 마감 전까지 7월 9일 전까지 해가지고 합의에 도달할 전망. 한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장할 수 있지만은 난 단축을 원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무역협상 9월 1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9월까지 자연스레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한편 협상이 잘 진행됐다라고 발표를 한 나라들도 있었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데요.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격이다. 그들은 유럽연합을 모방하고 있다. 캐나다의 부당한 세금에 맞서가지고 모든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조만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또 기대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파워라, 금리 좀 내려라고 거의 매일같이 파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상황 빼고 안 좋은 뉴스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 인사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금리 인하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올해 2번 가능한데 첫 인하는 9월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파월이랑 의견이 비슷하죠. 파월 같은 경우도 8월달까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쯤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9월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장이 지겨워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9월까지 언제 기다려. 다음 달에 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한편 S&P 500 주봉 마감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높은 주봉 마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한박 웃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하락,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그냥 고만고만, 알트코인들은 코피가 줄줄. 그나마 비트가 힘을 내줘가지고 다행인데 알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크립토 차르의 수장 데이비드 sak스가 다가오는 7월이 암호화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이벤트들이 계획이 되어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역시나 드디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서명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외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로는 좀 약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뭔가 더 화끈한 한방이 없는 것인지 7월달 암호화폐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촉매제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억 2637만 달러가 유입된 가운데 블랙록에서는 1억 6346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ETF 다음으로는 기업들 차례죠. 어느샌가 기업들이 비트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역시 매주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 규모 정도 되면은 적지 않은 숫자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어서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코퍼레이션이 캐나다 토론토 벤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완료. 그 다음에 비트코인 292.8개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 상장사 트레저리 캐피탈이 81개의 비트코인을 매입. 이어서 프랑스의 핀테크 기업 BD 멀티미디어 역시 10.9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 다음으로는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난즈 5.85개의 비트를 추매. 이어서 캐나다의 벨그라비아 하트포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직 매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1,000,000를 조달했다라는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순풍을 타고 비트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스트래터지,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공격을 받는다. 비트코인 재무전략 관련 증권 사기 혐의로 최소 5건의 소송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요. 원고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스트래터지가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11개월 동안 성명에서 비트코인 매입 예상 수익성과 위험을 호도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걸었는데 현재 5개 법무법인이 소송을 막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 같은 것들 스트래터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비트 사야 되는데 이러한 소송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는 않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재미난 분석이 나왔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글래스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강력한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래와 소형 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지갑 규모로 보면은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또한 10개 이하를 보유한 돌고래 혹은 슈퍼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역시 전반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 둘 그룹 중간에 있는 상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들과 거대고래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약간 줄였는데 반면에 중간에 있는 상어애들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ETF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108,000달러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떠나라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분석은 없습니다. 다만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내보내기 전에 횡보를 하면서 축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 같은 경우는 224일, 245일 그리고 224일이 다 돼가는데 조만간에 방향성이 한번 크게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승 가지다라고 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고를 뚫고 또한 금리 인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2,64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락에서는 자금 유입이 그래도 있었는데 59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를 봤더니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며 이는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석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의 고점을 1만 달러로 보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키블 분석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3,2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어서 엑스포스 글로벌 분석가, 강력한 희망회로 돌려주면서 내가 엘리엇 파동으로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더리움이 9,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하더라. 당연히 10,0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전고 돌파와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뒤 하락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알트 시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퀀트의 악셀 애들러 주니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다가올 수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월평균 알트코인 거래소 알트코인들의 유입량은 16억 달러로 연평균 25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음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상승 잠재력을 다지고 있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연평균 알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16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던 2023년도 초,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8월에서 9월 이후 알트코인 랠리가 뒤따랐었다라고 희망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알트코인 가나요? 한 번쯤 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만하면 개미들 털릴 만큼 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이더리움 강세와 더불어 가지고 알트 시즌 오늘도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얼른 오라고 한번 고사를 지내봅니다. 이어서는 짜오짱평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바나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에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재생 플랫폼이 있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이번에 솔로 AI와 함께
협약을 맺고 최초로 이용자들의 청취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었는데 해당 거래가 바로 반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실사용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 코인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타오 같은 경우 LG 분석가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고 있다,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AI 코인들의 붐은 다시 올 것인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AI 코인도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다가 주말 광주 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다시 한번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이 빨리 살아나야 제 채널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좋은 날 빨리 올 수 있기를.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